오늘 이슈대담에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의 재판장을 맡았던 문영배 전 헌법재판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4월 퇴임 이후에 한 2달 정도가 흘렀는데 그동안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네, 무직자의 자유를 느낍니다. 카이스트를 비롯한 대학, 그다음에 경남교육청을 비롯한 교육청에서 강연을 했고요. 그다음에 책을 한 권 내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바쁜 생활을 하고 계시네요. 네. 그러면 이제 책은 이미 원고 집필은 다 끝나신 상황인가요? 네, 원고는 출판사에 넘겼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내년에 책을 만나보게. 금년 10월쯤 나올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그 경남과도 인연이 상당히 깊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인연이었습니까? 네, 하동군에서 제가 태어났고요. 진주시에서 고등학교를 다녔고 창원에서 판사 생활 5년 했고요. 진주지원장 1년 했습니다. 네. 김장하 선생님과도 또 연관이 네. 또 있으시잖아요. 김장하 선생을 만난 곳도 진주입니다. 그래서 경남과는 진짜 태어나서부터 참 많은 인연을 갖고 계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시간이 좀 흘렀지만 그 전원일치 판결이 나왔던 그때 당시의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탄핵 인용 과정까지 오래 걸렸던 이유가 있었다고요? 네. 이 사건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중요 사건은 인용론, 기각론 두 가지 의견서를 작성합니다. 그런 다음에 인용론 입장에서 기각론을 비판하고 기각론 입장에서 인용론을 비판합니다. 그럼 그 다음 평의기일에 수정본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10여 차례 이상 수정본을 만들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최종 수정본을 가지고 표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만들어지는데 시간이 좀 필요했습니다. 아, 그랬군요. 그 당시에 어떤 개인적인 부담감도 상당하셨을 것 같습니다. 어떠셨어요? 저는 퇴임 전에 선고를 해야 된다. 그다음 선고를 한다면 만장일치로 나가야 된다. 그걸 마음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이 좀 무거웠습니다. 그렇군요. 그 탄핵 심판 결정문 자체도 상당히 화제가 됐습니다.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결정문이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그 배포된 이북을 필사하는 챌린지까지 생겨났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뭐 굉장히 보람 있게 생각하고요. 그게 이제 선고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 수정할 기회가 많았고요. 그다음에 재판관들 사이에 좀 쉽게 써야 된다는 그 암묵적인 공감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꼭 쉽게 써야 한다라는 그 이유는 뭐였을까요? 그러니까 전 국민들이 다 이해해야 된다, 누구든 이해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었던 걸까요? 이 사건은 모든 국민이 이해관계자입니다. 따라서 모든 국민이 헌재 결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려면 쉽게 써야 된다. 이런 암묵적인 공감대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들이 결정문에 녹아난 거군요. 그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이제 뭐 헌법 관련 서적을 읽는 사람들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 국민적으로 헌법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진 것 같은데 이런 변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사실은 헌법이 우리 일상에 이미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는 동성동본이면 결혼을 못했습니다. 근데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함으로써 그게 해소가 되었습니다. 이미 헌법은 우리 일상생활에 깊숙이 와 있고 다만 우리가 그걸 못 느끼고 있었던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번 탄핵 결정문으로 그게 드러나니 사람들이 반응을 보이고 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판사 시절 피고인들에게 책을 선물한 일화도 유명합니다. 혹시 최근에 읽으신 책 중에서 혹은 지금 읽고 계신 책 중에서 좀 추천할 만한 책이 있을까요? 네, 민주주의는 어떻게 무너지는가 그 책을 추천하고 싶고요. 관용과 자제 없이 민주주의는 발전할 수 없다 그런 내용이고요. 이건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 그리고 어떤 나라도 피해갈 수 없다 생각합니다. 올해 안에 나올 재판관님의 책도 또 기대해봐도 좋겠지요. 출판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도 잠깐 짧게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평범한 사람들이 이 사회를 지탱하는 거다. 그런 주제입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퇴임 후 행보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요. 혹시 지역사회에서 계획하고 계신 어떤 활동이 있을까요?
대학에서 학생을 가르치고 배우고 싶습니다. 근데 어느 대학에 가느냐는 저희 뜻만이 아니라 상대방의 뜻도 중요하고요. 지금 계획으로는 서울이나 다른 지역을 갈 것 같습니다. 경남에서 모시면 참 좋았을 텐데요. 네, 제안이 들어온 곳이 네. 먼저 들어온 곳이 다른 지역이고 제가 또 그때 제안이 처음 들어오는 바람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제가 선택할 여지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렇군요. 좀 검토가 된 이후에 한 번 또 나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이 자리를 빌어서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십니까? 민생 회복, 국민 통합 이건 같은 겁니다. 민생을 회복하려면 사회 통합을 해야 되고 사회 통합을 하려면 민생이 회복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실현하기 좋은 것은 국회입니다. 그래서 국회가 다수결만 이야기할 게 아니라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실현할 건가 그걸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귀한 말씀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